안녕하세요. 도깨비 영어의 도깨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일단 사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한, 그리고 집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또 공부방에 보내시는 분, 그리고 가외를 하는 분, 그리고 학원에 보내는 분, 이렇게 지금 제가 한 4종류의 그런 학부모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집에서 강의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네요.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로 미룰게요. 먼저 공부방은 아마도 지금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보낼까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장점들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장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다 나열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역시 문제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초등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듯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부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리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오면은 와서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이어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이 동시에 여러 명의 여러 학년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어, 수학, 과목도 다양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부방을 생각하는 어머니들이시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음 같은 경우도 보강이 될 수 있는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 뭐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직접 발음을 해서 강의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이가 수업은 1시간 내지 뭐 한 50분 정도 한다 쳤을 때 실제로 아이한테 신경을 써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아이가 나머지 시간을 공부하고 돌아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비용 면에서는 싸다고 하지만은 그런 싼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의 그런 자질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런 커리큘럼의 자체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시간, 그 수업 시간 자체에 길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외를 하는 경우인데요. 가외를 하는 경우는 1대1을 하거나 뭐 많게는 1대4까지도 보통 하게 되는데, 가외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 하나하나한테 신경을 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1대1로 한다면 당연합니다. 1대2도 거의 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4명, 5명 더 많이 모아놓고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이 똑같은 수준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엄마들이 학생들을 모으죠. 그 자식의 친구들까지 모아서 같이 가외를 갖다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친분 때문에 모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실력에 있어서는 조금 뭐 약간 차이가 나도 괜찮아, 이런 정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아이는 문법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발음이 좋고 이런 그 차이점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전혀 외국물을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따져서 해보신다면은 가외가 아무래도 공부방보다 나은 점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얘한테 가르치면 되겠지. 그런데 꼭 학교가 좋아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자체를 다니면서 그 아이가 정말로 가외를 갖다가 잘 해봤는지, 많이 해봤는지, 또는 초등학생들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가르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가외는 그 문법 같이 이런 부분이나 독해 이런 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가외에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런 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문법이니 독해니 발음이니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쪼개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 학원은 공부방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그런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과외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학생들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장점으로 얘기한다면은 학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어떠한 숙제라든가, 그리고 어떤 일을 갖다가 과제를 시키는 경우라든가, 그래서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좀 뭐랄까요? 실력, 테크닉, 이런 것을 발휘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잘 리드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거는 물론 아니죠. 단점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잡담하고 있고 뒤에서는 몰래 게임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 그러시겠죠. 우리 아이 보내는 학원은 휴대폰을 전부 다 압수하던데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돌려주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머니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이들이 좀 다른데 정신을 팔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방법으로 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뭔가를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게 시간을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한다거나 아이들한테 계속 문제풀이를 시키고 선생님은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발음도 시키고 문법도 설명해 보라고 시키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원은 그 반은 참 괜찮은 반입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 있을 정도의 대략 한 10명에서 15명 이하 10명 정도는 선생님 한 분이 컨트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0명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실력을 쌓으면 10명 정도에서 15명 커버하는 거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어서 하기에는 좀 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가능하면은 길지 않게 그러면서 짧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직접 집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